어떻게 하면 자기 세계의 층을 필요한 방식으로 환경 설정할 수 있겠는가?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종이 한 장을 꺼내 당신의 사념체를 적어보라. 당신이 보고자 하는 주변 세계와 그 안에 있는 당신의 자리를 몇 문장으로 묘사하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이런 식이다. 나는 나의 세계를 돌보고, 나의 세계는 나를 돌보고 있다. 나의 세계는 항상 모든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그 문제들을 해결해 줄 것이다. 나는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없다. 모든 일은 그것이 흘러가야 할 방향대로 흘러가고 있다. 나의 행성은 점점 아늑한 방이 될 것이다. 나는 뭐든 할 수 있다. 나의 외모는 훌륭하고 매일 더 좋아질 것이다. 나의 성격은 아주 매력적이며 사람들은 나의 내면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빛을 느끼고 나에게 호감을 보일 것이다. 나의 건강도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상태이며 에너지는 강하고 지성은 뛰어나다. 나는 그 어떤 문제든 쉽게 해결할 수 있다. 힘은 나에게 있다. 힘이 나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나는 모든 일을 기발하고 훌륭하게 해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써보라. 당신이 노력하는 것과 이뤄내려고 하는 것을 담아 문장을 더 구체화하거나 추가하거나 범위를 넓혀도 좋다. 이를 통해 자기 세계의 운영체제를 위한 일종의 환경 설정 파일을 생성하게 된다. 이와 같이 자기 세계를 이루고 있는 환경 설정에 대해 적어보기만 하더라도 생각을 정리하고 체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당신은 아마 실제 현실에서 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차분하게 자리에 앉아 구체적으로 생각해볼 시간을 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을 것이다. 그러니 이참에 당신만의 비전을 만들어 보길 바란다. 이것의 매개 변수들이 당신의 머릿속에 완벽하게 새겨질 때까지 당신에게는 이런 환경 설정 파일이 필요하다. 다만 사념체를 써놓은 종이를 모두가 볼 수 있도록 벽에 붙여놓지는 말라. 이 사념체는 당신이 실현해낼 세계와 당신 사이의 연결고리이기 때문이다. 이제 이 환경 설정 파일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겠다. 첫째, 세계를 바라볼 때마다 당신이 만들어둔 환경 설정이라는 프리즘을 통해 바라보라. 다른 말로, 먼저 자신을 통해 거울을 보고, 그 다음으로 거울 그 자체를 보라는 뜻이다. 거울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자신이 만족하는 것, 마음에 드는 것에 주의의 광선을 고정하고 동시에 이 광선이 실망스럽거나 장애물이 되는 것들은 비추지 않도록 해야 한다. 걸림돌들에는 굳이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 그것들과 완전히 작별을 고하라. 당신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들이니 말이다. 그저 무시하면 끝이다. 그러면 모든 잡동사니는 당신의 행성에서 금세 먼지가 되어 날아갈 것이다. 둘째, 여유가 생길 때마다 특히 자신의 사념체가 현실이 되어가고 있음을 확인할 때마다 사념체를 거듭 선언하라. 이렇게 선언하는 시간을 특별히 따로 만들라. 또한 신에게 기도하듯이 사념체를 최대한 자주 반복하기 위해서는 계속 사념체에 대해 생각하며 그것을 배경 모드로 설정해두고 있어야 한다. 생각의 흐름을 통제하는 방법을 익히는 것은 현실을 통제하는 방법을 익히는 것과 같다. 이로써 당신은 주변 현실을 원하는 모습으로 재구성할 수 있게 된다. 문자 그대로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 영사기에 당신이 원하는 영화 필름을 끼워 넣고 그것을 용의주도하게 꾸준히 돌려보는 것이다. 잡념이 떠올라도 때로는 부정적인 필름이 재생된다 해도 그냥 내버려두라. 그런 것들을 거부하려고 애쓰지 말고 침착함을 유지하며 고집스러울 정도로 당신이 원하는 장면으로 돌아가라. 결과적으로 당신의 영사기 속에서 돌아가는 필름이 보여주는 영화를 현실에서도 보게 될 것이다. 사념체를 속으로 되새기는지 입 밖으로 소리내어 말하는지는 중요치 않다. 말은 부차적인 것이며 공기의 진동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의미가 있는 것은 오직 생각, 그 중에서도 꾸준히 용의주도하게 방출되는 생각이다. 당신이 의도를 가지고 선택하여 고정한 하나 또는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마치 살아있는 안테나처럼 꾸준히 송출한다면 당신의 세계의 층은 당신이 만든 환경 설정과 일치하는 모습으로 서서히 변할 것이다. 강조하건대 사념체는 반드시 용의주도하게 송출해야 한다. 이것은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 방식이다. 반드시 알아야 하는 단 하나의 비결이지만 애초에 비결이라고 할 수조차 없는 것이다. 여기에는 그 어떤 비밀도 없다. 은비교의 모든 교리는 이미 공개되어 있다. 누구나 그 지식을 손에 넣는 것은 아니지만 말이다. 이 비밀의 문을 직접 열어젖히는 사람만이 현실의 지배자가 된다. 지나치게 맹목적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자신의 올바른 환경 설정을 우주를 향해 끊임없이 송출해야 한다.
당신이 원하는 바로 그 대상이 현실에서 물질화될 때까지 말이다. 반드시 알아야 할 또 다른 점은 기계처럼 무신경하게 되뇌기만 하는 사념은 그다지 힘이 강하지 않다는 사실이다. 외부에도는 영혼과 마음이 일치하는 바로 그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 진심이 우러나오며 발생한다. 글로 쓴 사념체는 그보다 더 큰 힘을 가진다. 당신이 어떤 것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할 뿐 아니라 그 생각을 글자로 써서 선언한다면 영혼과 마음의 힘이 살아나 서로 일치하는 점을 향해 움직이게 된다. 누군가에게 아기에 찬 부메랑을 던지는 것이 실질적으로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반대로 쓰레기를 버리는 대신 자리에 꽃을 놓아두는 편이 낫지 않겠는가? 다른 사람에게 응원, 배려, 감사의 말을 보내는 것 말이다. 실컷 욕을 퍼붓고 싶을 때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는 것이 좋다. 그냥 그 사람을 외면하고 위도를 가진 채 자신의 태도를 부정에서 긍정으로 돌려놓으라. 참 신기하게도 부메랑을 악에서 선으로 재구성하는 것은 아주 쉽다. 언제든지 꿈에서 깨어나 현실을 자각하고 욕망을 가지기만 하면 된다. 선한 메시지는 악한 메시지만큼이나 강한 힘을 지니고 있으며 발신자에게 훨씬 더 큰 기쁨을 선물한다. 메시지를 받는 그 순간에도 시간이 지난 뒤에도 말이다. 사랑과 선함의 부메랑이 당신에게 돌아올 것 같은가? 물론이다. 반영에서 적대감, 공격성, 비난, 거부감을 보고 싶지 않다면 거울을 향해 그런 심상을 보여주지 말아야 한다. 환경 설정 파일은 당신의 사념을 정돈해준다. 생각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다음에는 당신의 세계의 층으로 들어오는 것들 중 마음에 드는 것만 골라 그것들의 가느다란 주위에 빛을 비추라. 그러면서 당신에게 아직은 없지만 앞으로 보고자 하는 것을 위도를 가지고 주변 현실로 방출해야 한다. 당신은 서치라이트인 동시에 영사기가 된다. 이것은 수신기에서 송신기가 되는 멋진 변신의 첫 단계다. 당신은 자신의 현실에서 어떤 멋진 변화가 뒤따르는지를 곧 목격하게 될 것이다. 가지려는 의도가 이미 만들어진 상태라면 그 다음에는 시각화를 하면 되나요? 가지려는 의도가 생기면 그런 질문을 할 필요성은 저절로 사라진다. 가지겠다고 의도한 것을 이미 손에 넣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질문을 한 것을 보니 노력을 조금 더 해야 할 것 같다. 만약 가지려는 의도가 의심이나 두려움이라는 불순물 없이 순수한 상태라면 영혼의 문지기가 가능태 공간의 슈퍼마켓으로 당신을 들여보내줄 것이다. 그러면 당신은 필요한 물건을 자유롭게 골라 가져오기만 하면 된다. 고전적인 사례로 신문 가판대를 떠올려보자. 이곳에서 당신이 읽고자 하는 조간 신문을 살 수 있다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저 편하게 가판대로 다가가 그곳에서 신문을 사면 된다. 가지려는 결정과 행동하려는 결정이 순수하다면 당신이 욕망하는 것을 무조건 손에 넣을 수 있다. 물 위를 걷고 싶은가? 그쯤은 문제도 아니다. 그러나 가지려는 의도에 의심하거나 두려워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섞여 있다면 목표 슬라이드를 돌려보는 것 외엔 별다른 방법이 없다. 슬라이드는 수압 펌프처럼 위도를 믿음으로 퍼올리기 위한 작업이다. 단지 한두 방울씩 퍼올리게 될지라도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규칙적으로 해야 한다. 이 행동이 점차 쌓여 막강한 힘이 된다. 동시에 당신의 안락지대는 넓어지며 주변 현실에서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당신이 주위를 계속해서 비추는 형이상학적 공간의 섹터로부터 당신의 세계의 물리적인 층으로 말 그대로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았고 존재할 수도 없었던 일들이 압력에 의해 솟아오를 것이다. 위도의 수력학은 바로 이렇게 작동된다. 세계는 환상이 아니다. 세계는 물질적인 측면과 형이상학적인 측면의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절대로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 양면성에는 훌륭한 특징이 하나 있다. 바로 우리가 형이상학적 세계에 있는 것들을 물질적 세계로 끌어낼 수 있다는 점이다. 가능태 공간은 데이터 창고와 달리 어떤 사건의 가능태가 실현될 가능성을 담고 있다. 선반에서 CD를 꺼내 그것을 살펴볼 뿐 아니라 그 CD를 재생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 CD를 재생함으로써 당신의 영화가 현실에서 상영된다. 사념은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가능태 공간 안에 존재한다.
우리는 시각화를 통해 이 가능태 공간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영화 필름을 꺼내 영화를 재생하기 시작한다. 이 작업을 충분히 오랫동안 하면 영화는 현실에서 물질화된다. 이것이 바로 당신에게 필요한 끌어당김의 원칙이다. 우리의 세계가 실제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아무도 모르며 앞으로도 그것을 알아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세계는 고정되어 있거나 하나의 가능태를 가진 것이 아니라 서로 마주보고 있는 두 개의 거울 사이에서 끝없이 이어지는 반영처럼 무한히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손거울을 든 채 또 다른 거울을 들여다본 적이 있는가? 당신이 그 거울 속에서 볼 수 있는 모습, 즉 거울이 만들어내는 무한대의 반영이 바로 우리 세계를 가장 잘 보여주는 모델 중 하나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런 수많은 현실의 반영들 중에 각각의 개별적인 반영을 연구하고 뭔가를 알아낼 수 있다. 어떤 개념을 가지고 세계의 거울 앞에 서는지에 따라 당신이 얻는 반응은 다른 모습을 띌 것이다. 당신의 손거울이 물질주의의 원칙을 비추고 있다면 당신은 그 개념에 상응하는 세계의 현실을 보게 될 것이다. 만약 관념론의 손거울을 가지고 있다면 당신의 세계는 그 개념을 거부하지 않고 아주 논리적이고 분명한 반영을 만들어낼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어떤 존재이며 어떤 세계에 살고 있는지를 가장 근접하게 보여줄 수 있는 모델들로 만족해야 한다. 다양한 세계의 모델을 가지게 되면 그만큼 다양한 세계를 보게 될 것이다. 슬라이드는 상상의 공간 속 벽에 걸린 그림이 아니라 위도의 화폭 위에 그려지는 그림이어야 한다. 당신이 꿈속에서 현실의 주인이 된 자신의 모습을 상상했다면 그때는 위도를 가질 필요조차 없다. 나는 뭐든 할 수 있다라는 감각이 믿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암묵적으로 동의된 기정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당신의 마음과 영혼이 암묵적으로 당연하게 받아들인 것은 거울에 의해 그대로 물질화된다.